이번에는 22기 영수와 영철의 이야기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영수, 영철, 영식이 고독 정식 때문에 방송 분량이 상당히 줄어드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 와중에 영수의 어장 속에서 무지하게 헤엄치고 있는 영수만 빼고 영철과 영식은 할 말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제작진이 이번에도 논란을 일으킬 만한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16기 때의 테이프 까기 수준은 아니지만 남자 출연자들 간의 갈등 구도를 확실히 드러냈습니다. 주인공은 영수와 영철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수는 종교 문제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의 숨겨진 본 모습이 드러났는지 아니면 단순히 편집의 결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의 관점에서는 영수의 행동이 많이 거슬려 보였습니다. 첫 등장부터 영수는 아주 사소한 행동으로 영철에게 실망을 안겼습니다. 영수가 곱창을 먹고 싶다고 하자 영철은 그럼 드셔야지 라며 포장 용기를 열기 시작했지만 영수는 영철이 여러 개의 용기를 여는 동안 한 번도 도와주지 않았고 혼자서 맛있게 쩝쩝거리며 음식을 먹기만 했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작은 배려가 사람의 전반적인 인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영수는 무의식적으로 영철을 자신보다 아래로 보고 당연하게도 그를 부려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영숙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수는 영숙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여긴 채 영철을 껄끄러운 존재로 생각하고 있겠죠. 영식이 영철에게 누가 픽이었는지 물어보자 영철은 영숙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에 영수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영식이 상철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꺼내며 영숙이 영수에 대한 마음을 정리했다는 이야기를 언급하자 영수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영수는 평소 자신의 매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겠지만 이번에는 예상보다 큰 충격을 받은 것인지 술도 마시지 않고 안주도 거부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영수가 떠난 후 영철은 영식에게 출처가 불분명한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영철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분명 영철의 진심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영식의 말이 사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철이 영수에 대한 언급을 피하는 모습이 안타까운 마음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분명히 이 모든 상황은 방송에서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생각이 작용했을 것이고 저 역시 그 상황이라면 조심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지 않으려 했던 것 같았는데 결국 상철은 영수가 없는 자리에서 그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처럼 상철은 영수라는 라이벌을 언급하면서도 그 정보가 영수에게 전달되기를 의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입이 가벼운 영식이 있었으니 상철 입장에서도 이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겠죠. 결과적으로 상철이 흘린 정보는 영수의 귀에 들어갔고 이는 상철의 전략이 성공했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영식은 영철에게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지만 상철이 영숙에 대해 언급하자 그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했고 결국 기억이 흐릿한 상태에서 영수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영식은 불필요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영수에게 다시 물어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영수는 영식에게 그 사건에 대해 다시 묻지만 영식은 영수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영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영식 또한 눈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문제가 발생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소파에서 눈을 붙인 영수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든 영철은 위로의 말을 건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수는 영철의 진심 어린 위로에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에서 영철은 진정으로 영수를 걱정하며 다가갔지만 영수가 왜 그렇게까지 짜증을 낼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영수의 기분도 이해할 수 있지만 영수가 혼자 생각하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영철의 접근은 귀찮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차라리 방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자는 것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굳이 소파에 앉아서 고민에 빠져있던 영수는 영철의 걱정을 더욱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에도 영수의 반응은 다소 과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나이를 떠나서 서로를 배려해야 하는 솔로 생활이지만 영수는 명백히 영철을 자신보다 아래로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영수는 영철을 이렇게 경시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영철이 만들어낸 자업자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날의 혼숙 제안, 자기소개에서의 추한 댄스, 좋아하는 영숙에게 얼음 찜질팩을 강제로 권했던 일 등 이러한 행동들은 영철이 자신의 이미지를 스스로 떨어뜨린 사례들입니다. 특히 영숙이 영철의 술주정에 불편한 기색을 보였을 때 영수는 마음속으로 많은 불만을 느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영철의 술자리에서의 행동은 그 자체로 영수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남겼고 이는 영수에게 영철을 아래로 간주하게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영수는 영철 외에도 이렇게 무시했던 남자 출연자가 없었고 이러한 모습은 영수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됩니다. 어쩌면 그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급에 따라 나누어 보는 경향이 있었고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수가 자신보다 낮은 급으로 간주한 영철을 향한 경시는 그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국 이런 행동들이 그를 외롭게 만들고 진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수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영철은 그런 영수의 태도에 실망한 나머지 결국 혼자 테라스로 나가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러다가 데이트를 마치고 돌아온 영우와 광수가 들어오자 영수는 벌떡 일어나 이들을 맞이합니다. 이 모습을 본 영철은 내가 있을 땐 잠만 자더니 저 두 사람이 오니까 바로 눈을 뜨네 라며 아쉬움을 드러냅니다. 이 장면에서 제가 느낀 점은 영수는 영철이 찌질하고 못났다고 생각하며 함께 어울리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영철은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영수가 무시하는 모습에 서운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가 당황하며 영철에게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고 하자 영철은 제기 좀 하자니까 자는 척만 한다며 대립하게 됩니다. 결국 영수는 영과 영철을 좀비라고 비유하며 웃습니다. 이 말에 영철은 기분이 상해 정색하며 그렇지 말라고 반박합니다. 이때 분위기는 갑자기 어색해지고 영수는 붕얼대는 주량도 모르면서 단정짓지 말라고 일침을 날리죠. 그러자 영수는 미안하다고 사과하는데 이 상황은 보는 이들에게는 정말 재밌지만 당사자들은 분명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영수 혼자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영수는 영철을 깔보며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 점은 분명 잘못이었습니다. 다만 영철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주량을 모른 채 단정짓는 것은 잘못입니다. 실제로 술에 취한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마련이니까요. 영수는 이미 이틀 동안 영철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부끄러운 행동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런 영철과 대화하고 싶지 않았던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아쉬운 점은 벌써 4일째인데 영숙에게 관심이 많다면 굳이 이렇게 술을 마실 필요가 있었냐는 것입니다. 물론 곱창과 소주가 함께하는 자리에서 자제를 하기가 어렵겠지만 적당히 즐기는 선에서 끝냈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시청자인 저로서도 영철은 명백히 취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영수에게 정색하는 영철의 행동은 평소 성격을 고려할 때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는 반응이죠. 영철이 영수에게 직설적으로 대꾸한 순간부터 이미 그가 취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결국 잘못은 둘 다에게 있지만 영철이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습니다. 반면 영수는 기본적으로 만만하거나 결점을 찾기 쉬운 사람을 깔보는 경향이 있어 전체적으로 영수의 문제가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어색해진 순간에 바로 사과를 한 영수의 행동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곱창 포장 용기를 뜯을 때부터 보였던 영수의 숨겨진 본성이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수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